그간에 우리는 이 K-팝이나 K-드라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의 문화를 수출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국가처럼 생각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과 국민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음악 등을 들으면서 한국 문화를 부러워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경이 빅데이터 분석 기관인 솔루젠에 의뢰해서 해외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신과 해외 네티즌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샤머니즘, 라스푸틴 등을 언급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나라 꼴이 외국 국민들과 외국 언론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라스푸틴이야 제정 러시아를 망하게 한 아주 요물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자, 해외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국 대통령이 샤머니즘에 빠져 한국판 라스푸틴인 최순실이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측면도 많고 최순실과 대통령 간의 석연차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의 내용 중에는 꼭 종교적인 내용이 바탕이 안 될 거라고도 보고 있지만은 어쨌든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과 박 대통령 사이에 일어났던 설명하기 불가능한 관계가 3대에 걸쳐서 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외신들이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일본 TV나 중국 TV, 아시아의 여러 TV나 프랑스 TV, 미국 TV 등을 보면 최순실과 최순실 일가의 가계도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줄을 그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두 동생을 멀리하고 최씨 일가 가족과 3대에 걸쳐서 맺어온 인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외국 사람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초만 해도 외신 및 해외 온라인상에서 한국 관련 키워드는 K-팝,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국제적 관심이 북핵에 쏠리면서 북한 핵무기 김정은 등의 단어가 상위를 차지했고 3월 이세돌과 알파고에 바둑대는 알파고 인공지능 등이 한국과 관련해서 관련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7월 말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드, 8월 말에 삼성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로 노트 7 삼성 리콜 이런 말들이, 해운업종 구조 조정 때는 한진 경제 등이 일시적으로 한국 관련 키워드로 급부상을 했고요. 9월 20일 미러 K스포츠 의혹이 처음 보도되고 난 이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게 한국의 이미지를 대체하는 그런 검색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외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을 검색하면 프레지던트 스캔들이라는 말이 검색어로 자동 검색이 됩니다. 구글의 빅데이터 수단인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구글에서 박근혜를 검색할 때 함께 검색하는 단어로 최순실이 1위에 떠올랐고요. 이전에는 박근혜 때리면 코리안 프레지던트가 1위였습니다. 주요 외신이 촛불 시위, 사임 등 비교적 사실 위주 이슈를 다룬 것에 비해서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는 이번 사태를 멍청하고 한심한 스캔들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친구 사이, 프렌드라고 보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는 이렇게 스폰서 역할을 해준 것으로 언급한 것이 많습니다. 박과 최순실은 프렌드고 프렌드의 도터 정유라는 박 대통령이 스폰서다는 이야기죠. 자, 리얼 드라마라는 키워드도 인기를 끄는데요. 리얼 드라마라는 게 외국 같으면 현장 드라마 이런 걸로 불륜남녀를 잡아내고 패고하는 그런 게 리얼 드라마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막장 드라마하고 같은 표현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해외 SNS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리얼 드라마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그간 한류 열풍에 열광했던 해외 네티즌의 반응도 급속히 식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한 20대 네티즌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패러디해 이러려고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봤나 자괴감이 든다 라고 썼고요. 브라질의 한 네티즌은 브라질 최대 포털 사이트 UOL에 K-POP, K-드라마 불매 온라인 청원 운동을 벌여서 8,000명 이상이 참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창피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려고 대한민국의 국민질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요, 2일날 박 대통령의 사임은 야당은 물론 여당의 많은 의원도 100만 명이 넘게 집회에 모여드는 한국민들도 모두가 원하는 일이고, 심지어 박 대통령 스스로도 준비가 끝난 일이라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아직도 사임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쓰면서요, 수사에는 협력하겠으나 검사들은 만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임하겠으나 때와 방식은 국회가 정해라라는 이런 발언도 시간을 끌려는 전술로 의심되며 결국 고통만을 더할 거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란 아주 길고 번거로운 과정인데 한국 사회에 불필요한 해를 끼칠 거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정체와 세계 시장의 수출 부진 때문에 한국 경제가 가뜩이나 흔들리는데 공경에 처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 총리가 제대로 이 한국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따라서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뭐가 가장 좋은 길인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하고, 더 이상 소동을 피우지 말고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아주 질려 있어서 박 대통령이 완전히 회복할 길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조그마한 존엄성이라도 끈지려고 한다면 서커스를 당장 그만둬야 된다. 정치적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사회에서 높은 사람들은 뭔 짓을 저질러도 다 빠져나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시스템으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한다는 분노가 사람들에게 팽배해져 있고 오직 사임만이 이런 분노를 가라앉혀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창피합니다. 지난 3일 토요일 날 최대 시위에 대해서요, CNN은 토요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또다시 서울 거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AP통신은 이날 6번째 집회가 역사상 최대 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민들이 청와대 앞 100m 떨어진 좁은 골목까지 진격해서 박근혜의 퇴진을 필사적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AFP는 다음 주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시위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형사 고발과 체포, 투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늘었다며 제수복을 입고 보승줄에 묶인 식물 크기의 박 대통령 모형이 등장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어 탄핵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이 민주선거로 당선됐지만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영국 가디언지는 수만 명 규모의 박 대통령 퇴진 시위가 한 달 넘게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서 지난주 150만 명 규모의 시위대가 서울에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기온에 맞섰는데 이번 주 박 대통령의 사임 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6번째 시위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NHK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32만 명인 경찰 출산이죠, 이 참가했다면서 사임 의사를 표명한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다른 언론들도 이렇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편 같은 가십거리를 다루는 그런 TV에 박 대통령의 스캔들이 가십으로 철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과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 뉴스 등 아프리카 언론까지 비아그라 구매 뉴스를 박근혜 최순실 사태와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CNN은 한국 스캔들 과연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에 도움이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따금 산악인들이 고산병을 피하기 위해 비아그라를 사용하지만 임상적으로 증명된 게 없다라고 했고요. 실제 고산병 치료제 협회는 자료를 통해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에 이용되고 있지만은 약효가 확실하게 입증된 바는 없다라고 했고, 뉴질랜드의 한 산악 가이드 회사의 컨설턴트는 고산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고산지대에서 시험해 봤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런 말까지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파란 집에 파란 알약, 블루하우스의 블루필스, 즉 비아그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파란 농담이라고, 즉 블루 조크라고 했는데요. 블루 조크는 음담 패스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란 집에 파란 알약이 음담 패스를 낳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국 청와대의 비아그라 구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 온갖 억측과 음담 패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래 보도를 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도요, 파란 약이 파란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야당에서 청와대가 360정의 비아그라 알약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디오피아, 우간다, 케냐 여행 당시 고산병 치료를 위해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 케냐에서 자기 나라를 언급을 하니까 청와대 해명에서 케냐가 또 비아그라 보도에 합세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뉴스는 23일 한국 대통령은 왜 케냐 방문을 위해 비아그라를 구매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케냐 방문에 대비해 비아그라 360정을 구입했다고 전했는데, 나이로비 뉴스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간다의 한 인터넷 언론도 이를 노골적으로 꼬집었는데요. 기사 중에는 한국 공무원들이 우간다 방문 기간에 우간다의 번잡한 거리를 누비고 다닐 때 24시간 내내 발기 상태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고 민망한 내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론은 이어서 우간다가 비아그라를 몰래 챙겨가지고 올 정도로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비평을 했고요. LA타임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구매자의 후회 현상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부패하지 않고 부패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을 기대하며 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런 상황이 오자 지지자들이 후회하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BBC는 한국의 전격 유착 폐단을 동전 던지기 실험의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 이스트 런던 대학 연구진이 15개국 사람들의 정직성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돈을 주겠다 하자 앞면이 나온 횟수가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한국인이 그 다음이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국의 민족성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BBC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정책과 대기업이 중심이 된 경제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부패성 스캔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정말로 민망해 죽겠습니다. 빨리요, 탄핵이든 뭐든 해서 정리를 하고요, 국제적으로 이 망신살에서 좀 벗어납시다. 이 대통령이 국가를 망신시키는 이런 전무후무한 애가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 망신을 이렇게 초래하고도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